지금 이 순간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뒤흔든 역사, 숨겨진 진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로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혹은 고요한 아침 식탁 앞에서 파란 불빛이 번쩍이는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던 수많은 사람들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화면 속에 찍힌 숫자는 단순한 계좌의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쳐 모은 노후 자금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내 집 마련을 향한 유일한 희망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가족 몰래 끌어다 쓴 절망적인 빚이었습니다. 한때 11조 원이라는 도무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가치를 자랑하던 하나의 기업이 앙상한 뼈대만 남긴 채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11조 원. 이 숫자의 무게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웬만한 거대 그룹 계열사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이며, 수많은 빌딩을 올리고 거대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천문학적인 부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부가 단숨에 아무런 물리적인 흔적도 남기지 않고 허공으로 증발해 버렸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가부도 사태가 벌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숫자가 올라갔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저 차갑고 조용하게 내려앉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또 절망했습니다. 누군가 내 돈을 훔쳐갔다고, 보이지 않는 악당이 나의 부를 빼앗아갔다고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잔혹하고 서늘한 법입니다. 그 막대한 돈은 누군가에게 강탈당한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 자리에 단단하게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루가 바람에 흩어졌을 뿐입니다. 시장의 탐욕과 두려움, 그리고 국가적 자원전쟁이라는 거대한 서사가 만들어낸 집단적인 환상이 거친 자리에 남은 것은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돈이라는 것이 금고 안에 보관되는 묵직한 금괴라고 생각하지만, 주식시장에서의 돈은 사람들의 믿음 그 자체입니다. 믿음이 굳건할 때는 바위처럼 단단하지만, 그 믿음의 의심이라는 균열이 가는 순간 11조 원의 무게도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가 버립니다. 이 비극적인 증발의 중심에 선 이름, 바로 금양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식시장의 변방에 머물며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던 이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욕망의 용광로가 되었을까요? 이들은 하얀 황금이라 불리는 리튬을 손에 쥐어주겠다며 사람들을 홀렸고, 사람들은 기꺼이 그 마법에 스스로의 눈을 가렸습니다. 이념도, 세대도, 성별도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더 큰 부를 향한 끝없는 맹신만이 시장을 지배했고, 이 주식을 사지 않으면 나만 영원히 가난해질 것이라는 벼락거지의 공포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폭락 사태를 보며 투자자들의 개인적인 어리석음을 탓하거나 기업의 탐욕만을 욕하고 끝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요약될 수 없습니다. 금양이라는 하나의 종목이 그려낸 기괴한 궤적은 단순한 주가 조작이나 작전 세력의 흔한 사기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근원적인 아킬레스건, 즉 자원 빈국의 공포를 교묘하게 파고든 사건입니다. 전 세계를 휩쓴 에너지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배터리를 만들 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정작 그 배터리에 들어갈 광물은 단 한 줌도 나지 않는 국가의 불안감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확신에 차게 만들었을까요? 텅빈 몽골의 척박한 황무지와 머나먼 아프리카 콩고의 광산에서 아직 제대로 캐내지도 않은 광물에 왜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전 재산과 미래를 걸었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비싼 값을 치르고 산 것은 정말로 전기차 시대의 찬란한 미래였을까요? 아니면 결코 이 부의 열차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하고 서글픈 공포였을까요? 11조 원이 증발해버린 이 차가운 폐허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분노를 넘어 가장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이 미친 관계의 씨앗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싹을 틔운 것인지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계를 거꾸로 돌려야 합니다. 이들이 세상을 구원할 하얀 황금의 지배자로 추앙받기 전 그들이 진짜로 매일매일 공장에서 만들어내던 아주 평범하고 지루한 물건의 이야기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화려한 미래의 환상은 역설적이게도 아주 작고 푹신한 스펀지 조각을 굽어내던 낡은 굴뚝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양, 아니 대중의 기억 속에 각인된 금양은 미래를 선도하는 최첨단 2차전지 기업입니다. 리튬 광산을 개척하고 세상에 없던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내며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중심에 설 것이라 칭송받던 거인이었죠. 하지만 시계를 불과 몇 년 전으로만 되돌려보면 이 기업의 진짜 얼굴은 놀랍도록 평범하고 심지어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부산의 낡은 공단에 자리 잡은 이 회사는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벤처기업도 국가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에너지 공기업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6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저 아주 성실하고 묵묵하게 발포제라는 것을 만들어 오던 화학회사였습니다. 발포제. 일반인들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한 이 화학물질은 플라스틱이나 고무에 열을 가해 미세한 공기방울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신고 걷는 운동화의 푹신한 밑창, 자동차 문틈을 메우는 고무 패킹, 층간소음을 막아주는 바닥재, 심지어 푹신한 인조 가죽 소파에 이르기까지 발포제는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지만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주인공은 될 수 없는 부원료에 불과했습니다. 이 회사는 세계 발포제 시장에서 꽤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며 나름의 입지를 다진 건실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산업은 텔레비전 뉴스에 대서특필되거나 수백조 원의 자금이 몰려드는 미래 첨단 산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철저하게 전통적이고 아날로그적이었습니다. 원료를 들여와 배합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루 형태의 발포제를 생산해 납품하는 것. 진입 장벽이 압도적으로 높지도 않았고 이익률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년 일정한 매출을 올리고 적은 이윤을 남기며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전형적인 굴뚝 산업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안전모를 쓰고 매캐한 화학 약품 냄새를 맡으며 땀 흘려 일했고 경영진은 치열한 단가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이 회사의 유전자 어디를 아무리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아도 전기차의 심장이라는 배터리를 설계하고 아프리카의 척박한 땅에서 리튬을 캐내는 거대한 글로벌 자원 기업의 흔적은 단 한 조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평범한 발포제 회사가 첨단 기술의 결정체인 2차전지 산업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화학물질을 섞어 스펀지를 부풀리던 기술과 리튬이온의 이동을 통제하여 폭발 위험 없이 막대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 기술 사이에는 태평양만큼이나 넓고 깊은 기술적, 경험적 단절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밀가루 반죽으로 식빵을 잘 구워오던 동네 빵집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우주로 쏘아 올릴 로켓 엔진을 자체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기묘한 도약이었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이성적인 분석보다는 거대한 기대감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전기차 시대의 장밋빛 전망 속에서 투자자들은 그저 자신이 탑승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화려한 열차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수백 번의 실패 끝에 겨우 하나의 공정을 안정화시키는 제조업의 뼈를 깎는 고통이나 수천 미터 지하의 암석을 뚫고 경제성 있는 광물을 찾아내는 지질학적인 확률에 희박함 같은 것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방방고로 오직 오늘 사면 내일 오를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만이 시장의 유일한 진리로 통용되던 시기였습니다. 금양은 바로 그 시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이재계이 그들은 대중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즉 우리도 세계적인 배터리 기업이 될 수 있으며 당신들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주겠다는 매혹적인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시장이라면 이 엄청난 간극 앞에서 깊은 의구심을 품었어야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과연 그럴 능력이 있느냐고 수십 년 동안 2차 전지만을 연구해온 거대 기업들도
쩔쩔매는 기술적 장벽과 자원 확보의 난관을 무슨 수로 넘어설 것이냐고 묻고 또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장은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진실을 직시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 회사가 내뿜는 화려한 선언에 열광했고 발포제 가루가 묻은 낡은 작업복을 순식간에 최첨단 연구원들의 새하얀 가운으로 포장해 주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토록 무모하고 비약적인 변신을 의심 없이, 아니 오히려 광적으로 믿어버렸던 것일까요? 어떻게 빵집 주인이 만든 로켓 설계도에 1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판돈이 걸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기이한 집단 최면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내부가 아니라 바깥을 보아야 합니다. 발포제 공장의 굴뚝에서 피어오른 몽상이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괴물로 자라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부산의 낡은 공단이 아니라 여기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워싱턴과 베이징,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남미의 소금 사막에서 벌어지고 있던 거대한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에너지의 거대한 전환기입니다. 100년 넘게 세상을 지배해온 검은 액체,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도로 위에는 내연기관 대신 거대한 배터리를 품은 전기차들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동차의 동력권이 바뀌는 산업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패권의 지형도를 완전히 뒤엎는 지정학적인 대지진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심장을 뛰게 하는 원동력은 더 이상 중동의 모래사막 아래 묻혀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안데스 산맥의 숨막히는 고산지대, 소금 호수와 호주의 깊고 거친 광산, 그리고 아프리카의 붉은 흙 속에 숨겨진 하얀 광물, 바로 리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볍고 은백색으로 빛나는 금속을 하얀 황금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권력은 리튬을 지배하는 자의 것이라는 잔혹하고도 명확한 규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은 숨막히는 공급망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십수년 전부터 발빠르게 전 세계의 광산을 싹쓸이하며 리튬 정제 시장을 장악했고,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과 노골적인 무역 장벽을 세우며 편가르기에 나섰습니다. 고래들의 싸움 속에서 가장 다급해진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명실상부한 2차 전지 강국이었지만 치명적이고도 근원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치명적이고도 배터리를 조립하고 고도화하는 기술은 압도적이었으나 정작 그 배터리의 핏줄을 흐르게 할 핵심 원자재인 리튬은 단 한 줌도 스스로 캐낼 수 없는 철저한 자원 빈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십조 원어치의 첨단 배터리를 전 세계에 팔아치우면서도 그 원료의 절대 다수를 적대적인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있는 중국에 의존해야만 하는 기형적인 구조. 이것은 단순히 제조 원가가 올라가는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선 국가 주력 산업의 생존이 걸린 목조르기와 같았습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리튬 수출의 문을 걸어 잠근다면, 혹은 미국이 중국산 광물을 쓴 배터리의 판매를 법으로 금지한다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맘모스급 배터리 공장들은 그날로 가동을 멈추고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야만 하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현실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번진 것은 단순한 수익률 하락의 우려가 아니라 언제 목줄이 죄일지 모른다는 자원 강국들을 향한 근원적인 공포와 무력감이었습니다. 이 집단적인 공포는 주식시장에 매우 특이한 심리적 왜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불안감을 단숨에 잠재워줄 영웅적인 구원자를 애타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해외 광산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주식시장에 모여든 수백만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과 탐욕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시기 투자자들에게 리튬이라는 단어는 이제 단순한 광물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세의 자원 무기화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독립군이자 다가올 미래의 확실하고 압도적인 부를 보장하는 마법의 주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업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과 상관없이 리튬이라는 글자만 스쳐도
주가가 폭등하는 기이한 현상은 바로 이 국가적인 불안감과 맹목적인 부의 갈증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이상 열기였습니다. 거대한 광기를 부풀릴 심리적 화약고는 이미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자체적인 광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함. 누군가 나서서 저 머나먼 땅의 하얀 황금을 직접 캐어 우리 손에 쥐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 시장은 차가운 이성적인 판단을 멈춘 채 오직 그 목마름을 단숨에 해소해줄 누군가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맹신을 빨아들일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뜻밖의 이름을 가진 주역이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매캐한 발포제 냄새를 풍기던 부산의 오래된 화학공장이 그토록 모두가 원하던 신기루가 촘촘하게 그려진 낡은 보물지도를 두 손에 쥐고 대중 앞에 그 화려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금양은 대중이 가장 절박하게 원하던 그 순간 가장 매혹적인 문구가 적힌 보물지도를 활짝 펼쳐 보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내놓은 발표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머나먼 아프리카 콩고민주 공화국의 척박한 땅에서 리튬 광산 탐사에 나서겠다는 선언에 이어 광활한 몽골 대륙의 광산 지분을 전격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연일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았습니다. 회사와 대중매체가 쏟아내는 자료 속에는 훗날 수백만 톤에 달할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리튬 매장량의 장밋빛 추정치가 춤을 추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십 년의 업력을 가진 글로벌 거대 기업들조차 기술적 난제에 부딪혀 양산의 애를 먹고 있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마저 자신들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완성해내겠다는 놀라운 선언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한국 주식시장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완벽한 구원의 서사였습니다. 해외의 낯선 광산에서 직접 광물을 캐내어 그 원료로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배터리를 직접 만들어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겠다는 거대한 수직 계열화의 꿈. 자원 빈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뼈아픈 콤플렉스를 단숨에 날려버릴 그야말로 완벽하게 설계된 미래의 청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이성을 되찾고 그 화려한 보물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은 온통 아직 채워지지 않은 위험한 공백들로 가득했습니다. 콩고와 몽골의 광산은 아직 경제성을 입증할 만한 하얀 황금을 제대로 퍼올리지 못한 흙먼지 날리는 미지의 땅에 불과했습니다. 광물을 묻혀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과 그것을 수지타산이 맞게 대량으로 채굴하여 정제시설로 옮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시간, 그리고 수많은 지정학적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험난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배터리 개발에 대한 호언장담 역시 아슬아슬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소량의 시제품을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것과 까다로운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통과하며 수백만 개의 배터리를 불량 없이 공장에서 찍어내어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 납품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거대한 격차가 존재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화려한 선언들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기업의 장부에는 이 새로운 첨단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유의미한 영업이익이 단일 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서류 위에 잉크로 찍힌 가능성 혹은 간절한 희망사항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광기에 휩싸인 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관대했고 또 맹목적이었습니다. 아직 첫 삽조차 제대로 뜨지 않은 몽골 지하의 암석들과 완벽히 상업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배터리 도면이 내뿜는 환상만으로도 주가는 미친 듯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엑셀 파일 구석에 적힌 불확실한 미래의 추정치를 당장 내일 아침 은행 계좌에 꽂힐 확정된 현금처럼 취급했습니다. 위험을 경고하는 차가운 분석이나 합리적인 의심은 더 큰 수익을 시기하는 자들의 악의적인 방해 공작으로 치부되며 탐욕의 아우성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실체가 흐릿한 거대한 기대감이 시가총액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변환되어 아슬아슬한 모래성을 쌓아올리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이한 연금술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한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찍어내는 메마른 활자와 종이 위에 쓰인 딱딱한 선언문만으로는
이 거대한 욕망의 불꽃을 통제불능의 상태로 오래도록 태울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서류를 펄펄 끓는 뜨거운 신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중의 마음을 완벽하게 홀리고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끝마저 불태워버릴 강력한 불쏘시개가 필요했습니다. 시장이라는 이름의 맹목적인 종교에는 신도들의 손을 이끌고 부의 약속된 땅으로 향할 절대적인 전도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짜인 운명처럼 사람들의 탐욕과 벼락거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정확히 꿰뚫어 본단 한 명의 상징적인 인물이 열광하는 군중들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차가운 보도나 기업의 딱딱한 공시, 서류가 주지 못하는 결핍을 채워줄 결정적인 한 방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밧데리 아저씨라 불리는 한 인물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금융권의 세련된 분석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거침없는 말투, 기득권 금융 세력을 향한 서슴없는 비판, 그리고 무엇보다 2차 전지라는 산업에 대한 종교에 가까운 강력한 확신은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유튜브라는 거대한 확성기를 통해 금양을 대한민국을 구할 구원투수로 치켜세웠습니다. 여의도의 엘리트들이 눈이 멀어보지 못하는 진정한 보석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그의 외침은 소외감을 느끼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복음과도 같았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투자 정보의 공유를 넘어 일종의 사회적 현상으로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업의 재무제표나 현금 흐름표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출연하는 영상을 무한 반복하며 그가 던지는 확신에 찬 단어들을 외웠습니다. 리튬 광산의 가치, 원통형 배터리의 혁신성 같은 전문적인 용어들은 대중의 입을 통해 전파되며 일종의 성경 구절처럼 변질되었습니다. 그에게 열광하는 팬덤은 스스로를 개미 군단이라 칭하며 금양의 의구심을 표하는 언론이나 증권사 리포트를 향해 집단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에게 금양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부패한 금융자본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상징이자 자신들을 가난에서 구원해줄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팬덤 정치는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인 합리적 의심을 마비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이 콩고 광산의 지정학적 위험이나 몽골 광산의 실제 채굴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지지자들은 이를 공매도 세력의 농간이라며 가볍게 치부해버렸습니다. 사실과 데이터보다는 믿음과 연대가 우선시되는 기묘한 생태계가 구축된 것입니다. 금양의 주가는 실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팬덤의 화력과 유튜버의 입김에 따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강화하며 거대한 거품을 함께 불어넣었습니다. 내가 믿고 내 옆에 사람도 믿으며 수십만 명이 동시에 믿는다면 그것은 곧 진실이 된다는 위험한 집단 최면이 완성된 것입니다. 기업 또한 이러한 우호적인 여론의 파도를 영리하게 타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금양은 더욱 과감하고 화려한 청사진을 연일 쏟아냈습니다.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같은 민감한 사안들도 미래를 위한 위대한 투자라는 명분 아래 지지자들의 전폭적인 응원을 받으며 손쉽게 이루어졌습니다. 냉정한 자본시장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투자의 원칙들이 팬덤이라는 뜨거운 감정의 용광로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냉철하게 따져 묻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승리주의적 구호만이 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신실하게 기도를 올린다고 해도 땅속에 묻힌 돌덩이가 순식간에 순도 높은 리튬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팬덤이 만들어낸 화력은 주가를 하늘 높이 쏘아 올릴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공장을 돌리고 광물을 캐내어 돈을 벌어다 줄 수는 없었습니다. 대중의 맹목적인 사랑과 지지를 먹고 자란 거대한 괴물은 이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대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이 딛고 서 있는 땅 밑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만들어낸 찬란한 정점에서 가장 잔혹한 추락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조 원. 마침내 주식시장의 전광판에 그 경이롭고도 기괴한 숫자가 찍혔을 때 시장은 말 그대로 통제불능의 축제장이 되었습니다. 부산의 외곽에서 조용히 스펀지 발포제를 만들던 회사의 시가총액이 대한민국을 떠받쳐온 수십 년 역사의 거대 전통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심지어 그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철광석을 녹여 배를 만들고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전 세계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도달하기 힘든 고지를 아직 몽골과 콩고에서 제대로 된 리튬 한 줌 캐내지 못한 기업이 단숨에 점령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모든 재무적 상식과 기업 가치 평가의 기준을 무참히 조롱하는 11조 원짜리 거대한 기념비였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점의 순간, 시장을 지배한 것은 차가운 이성이나 치밀한 분석이 아니라 순수한 종교적 열망과도 같은 맹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빚을 내고 적금을 깨고 심지어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마저 빼서 이 거대한 불기둥 속으로 불나방처럼 뛰어들었습니다. 이 주식만 쥐고 있으면 팍팍한 현실에서 벗어나 단숨에 엄청난 부를 거머쥘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이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여의도의 금융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조심스럽게 과열을 경고하며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 주가가 턱없이 높다는 매도 의견을 내놓았지만 그 차가운 이성의 목소리는 성난 군중의 포효에 순식간에 짓밟렸습니다. 객관적인 위험을 경고하는 자들은 모두 부패한 기득권이거나 개미들의 피를 빨아먹으려는 악랄한 공매도 세력으로 매도당했습니다. 경고음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거칠게 주식을 사들이며 자신들의 굳건한 믿음을 방어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1조 원이라는 거품을 키운 인간 심리의 가장 기이하고도 서늘한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결과물이 없다는 사실, 즉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리튬 광물이나 가동 중인 거대한 배터리 공장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텅 빈 공백이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맹신을 더욱 흉포하고 거대하게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명확한 실적이 있다면 오히려 차가운 숫자로 가치가 매겨지고 한계가 드러나겠지만 모든 것이 미래의 약속과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기에 사람들의 상상력은 족쇄가 풀린 듯 무한대로 팽창할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이고 증명 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할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고 확인되지 않은 허상에 대한 맹렬한 믿음은 그 어떤 팩트보다 강력한 힘으로 주가를 하늘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1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치는 단단한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텅 빈 허공에 매달려 오직 수십만 명의 뜨거운 입김만으로 아슬아슬하게 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이 화려한 축제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리튬 시장의 패권을 장악할 것이며 글로벌 굴지의 전기차 기업들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배터리를 세상에 내놓을 것이라는 승리의 창가가 온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끓는 점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환각은 반드시 깨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손을 맞잡고 뜨겁게 기도를 올린다고 해도 지구라는 행성을 지배하는 경제학의 중력 법칙을 영원히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11조 원이라는 거대한 무게는 사실 아주 얇고 투명한 살얼음 위에 지어진 거대한 모래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광기가 만들어낸 열풍이 그 얼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음에도 그 위에서 취한 채 춤을 추는 사람들은 발밑의 치명적인 위험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불어온 예상치 못한 한 줄기의 차가운 바람이 얼음의 표면을 때리기 시작했고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미세하고 불길한 파열음이 드디어 얼음판 밑바닥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1조 원의 환상을 산산조각 낼 가장 잔혹한 현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광란의 파티가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정점의 순간 바람의 방향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가운 바람은 부산의 낡은 공단이나 여의도의 화려한 증권가에서 불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평양 건너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느 개인이나 단일 기업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기압골이 만들어낸 잔혹한 한파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매서운 바람을 전기차 캐즘이라고 불렀습니다. 혁신적인 신기술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거나 크게 후퇴하는 깊고 어두운 골짜기, 세상을 곧장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질주하던 전기차 산업에 쾌속 질주가 둔탁한 파열음을 내며 멈칫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에 열광하며 기꺼이 비싼 값을 치르던 얼리 어답터들의 지갑은 이미 다 닫혔고, 평범한 대중들은 치솟는 할부 금리와 충전의 끔찍한 불편함, 그리고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비싼 차값 앞에서 구매를 망설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의 공포와 고금리의 늪에 빠지자 거대한 빚을 내어 수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사려던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이 거시경제의 서늘한 변화는 곧바로 가장 취약하고 민감한 고리를 타격했습니다. 바로 금양이라는 거대한 모래성을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둥, 하얀 황금이라 불리던 리튬의 가격이었습니다. 시장에 모인 수십만 명의 맹신자들은 단 하나의 완벽한 가정을 진리처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대는 무조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 심장인 리튬의 가격은 영원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맹신 말입니다. 11조 원이라는 경이로운 기업 가치는 오직 리튬 가격이 하늘을 뚫고 끝없이 올라간다는 이 완벽하고도 단편적인 시나리오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위태로운 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거대한 수요가 줄어들자 무한정 치솟을 것만 같았던 리튬 가격은 그야말로 날개 없는 추락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고점 대비 3분의 1, 4분의 1 토막이 나며 참담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11조 원짜리 거대한 환상을 떠받치고 있던 가장 근원적인 전제가 밑바닥부터 완전히 붕괴되는 치명적인 파열음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의 현실은 이들이 꿈꾸던 몽상과는 달리 잔인하리만치 냉혹했습니다. 수십 년간 자동차를 만들어 온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들조차 넘쳐나는 재고를 감당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멈추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뼈를 깎는 생존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진짜 배터리 거인들마저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투자를 철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물며 수조 원의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생존을 장담하기 힘든 이 핏빛 전장에서 아직 제대로 된 양산 공장도 돌려보지 못했고, 땅속에서 상업성 있는 광물을 온전히 캐내어 본 적도 없는 오직 화려한 미래의 가능성만으로 11조 원의 몸값을 자랑하던 기업은 어떻게 이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요? 실체가 있는 거대한 철강과 화학의 거인들조차 살같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혹한기 속에서 몽상과 호언장담으로만 엮어 만든 얇고 투명한 옷은 결코 매서운 눈보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종교처럼 굳건했던 믿음의 장벽에 서서히 금이 가고 차가운 공포가 그 미세한 틈새로 스멀스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위를 향할 것 같았던 붉은색 주가 그래프가 힘없이 고개를 숙이며 파랗게 질려갔고, 열광적인 환호성에 가려져 그동안 들리지 않던 차가운 이성과 현실의 목소리들이 비로소 사람들의 귓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글로벌 경제의 차가운 캐즘이라는 한파는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재앙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바깥에서 불어온 바람이 그저 허약해진 기업의 외벽을 거세게 흔들어 깨운 것이라면, 이 11조 원짜리 환상의 모래성에 진짜 숨통을 끊어놓을 치명적인 일격은 전혀 다른 곳에서 조용히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대한민국을 자원빈국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 굳게 맹세했던 바로 그 머나먼 몽골과 아프리카 땅의 척박한 광산 깊은 곳에서부터
너무나도 잔혹한 청구서가 되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드윈네이, 엘리, 싱트리티 비지오, 나너이. 글로벌 경제의 한파가 불어닥치는 가운데 금양의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1조 원이라는 경이로운 시가총액을 떠받치고 있던 가장 강력한 기둥은 다름 아닌 몽골 광산에서 캐낼 무한한 하얀 황금의 약속이었습니다. 처음 시장에 이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회사가 제시한 장밋빛 청사진은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매출이 몽골의 메마른 대지에서 솟아올라 회사의 금고를 가득 채울 것이라는 화려한 추정치들은 투자자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마취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숫자를 보며 척박한 몽골의 사막 아래에 대한민국을 구원할 거대한 부의 호수가 출렁이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냉혹한 규칙은 영원히 몽상 속에 숨어 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언젠가 반드시 차가운 숫자가 적힌 공식적인 장부로 자신들의 약속을 증명해야만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장이 그토록 기다리던 혹은 가장 두려워하던 잔혹한 진실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금융당국의 서늘한 감시망 아래 회사는 자신들이 내뱉었던 거대한 약속을 스스로 정정해야만 하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건조하고 딱딱한 화면 위로 새롭게 올라온 정정공시를 확인한 순간 수십만 명의 투자자들은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4천억 원이 넘을 것이라며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특정 연도의 몽골 광산 예상 매출액은 불과 수십억 원이라는 초라하고도 비참한 숫자로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적 전망치의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00분의 1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로 축소된 그 앙상한 숫자는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미친 듯이 달아오르게 했던 그 거대한 서사가 얼마나 빈약한 근거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하고도 잔인한 증거였습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몽골의 깊고 어두운 땅 속에는 사람들의 탐욕을 무한정 채워줄 마법의 돌멩이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것은 오직 무리한 낙관론과 과도하게 부풀려진 기대감이 만들어낸 차갑고 척박한 암석 덩어리들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걸게 만들었던 그 찬란한 보물지도는 결국 한여름밤의 신기루처럼 허망하게 찢겨나갔습니다. 급기야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중대한 책임을 물어 이들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겠다는 차가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것은 시장이라는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거짓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치명적인 파문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손에 쥔 것이 찬란한 미래의 광산이 아니라 그저 텅 빈 공백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깊은 절망감이 시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때 그들을 부의 약속된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 믿었던 찬사들은 이제 자신들의 눈을 멀게 했던 뼈아픈 저주가 되어 되돌아왔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맹신이 산산조각 나고 화려한 마법이 모두 풀려버린 빈자리에 거대한 괴물은 앙상한 뼈대만을 드러낸 채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신뢰라는 유일한 동력마저 잔인하게 뽑혀나간 거대한 몸집은 이제 단일 초도 스스로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허공에 떠있던 11조 원의 무게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곤두박질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아래에 서 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덮칠 잔혹한 연쇄 붕괴가 공식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믿음이 붕괴된 시장은 그 어떤 전쟁터보다 잔혹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륙의 현장으로 돌변합니다. 몽골 광산의 초라한 진실이 폭로된 직후 허공에 아슬아슬하게 떠있던 11조 원의 거대한 무게는 끔찍한 가속도를 내며 바닥을 향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식시장이 열릴 때마다 붉은색의 환희로 가득했던 사람들의 계좌는 이제 밑 빠진 독처럼 쉴 새 없이 푸른 피를 흘려댔습니다.
한때 이 주식을 사지 못해 안달이 났던 사람들은 이제 단돈일 원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서로를 짓밟고 비명을 지르며 탈출구로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는 자비로운 구원자는 아무도 없었고, 하지만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는 그러나 붉은색 숫자가 파랗게 질려가는 주가의 폭락보다 더 끔찍한 비극은 이 회사가 처한 벼랑 끝에 재무 상태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수조 원짜리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짓고 광산을 파내겠다는 그들의 화려한 약속은 역설적으로 회사를 끝없는 자금의 늪으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독약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은 턱없이 부족한데 빚을 내어 벌려놓은 거대한 공사판은 매일매일 천문학적인 돈을 개걸스럽게 집어삼키는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은행의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회사의 숨통을 옥죄어왔습니다. 금고의 바닥이 훤히 드러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생존의 방식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종교처럼 맹신했던 투자자들을 향해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시장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싼 헐값에 새로운 주식을 무더기로 찍어내어 팔겠다는 뻔뻔하고도 절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기존 주주들에게는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미 반토막, 세토막이 난 계좌를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회사는 살아남고 싶다면 당신들의 돈을 더 가져오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 강요된 기부를 거절한다면 시장에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헐값 주식들로 인해 그들이 가진 주식의 가치는 그나마 남은 것조차 휴지 조각처럼 쪼그라들어 버리는 지옥 같은 이지선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 강국이라는 국가적 열망과 개인의 탐욕이 뒤섞인 신기루를 쫓은 대가의 가장 참혹한 해부학입니다. 2차 전지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약점을 극복하겠다며 화려한 애국주의적 미래를 부르짖고 주가를 띄운 자들은 이미 엄청난 부를 챙겨 무대 뒤로 사라졌거나 침묵 속으로 교묘하게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쏟아지던 하얀 황금의 장밋빛 미래는 철저히 허상이었음이 드러났지만 그 서사를 끝까지 믿고 마지막에 이 위태로운 욕망의 열차에 올라탄 평범한 사람들은 모든 고통을 독박 써야만 했습니다. 회사가 방만하게 벌려놓은 거대한 부채의 수렁을 자신들의 피 같은 돈으로 온몸을 던져 메워야 하는 가장 비참한 총알바디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한때 자신들을 가난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라 굳게 믿었던 기업이 이제는 자신들의 연명과 생존을 위해 지지자들의 피와 살을 가차없이 뜯어먹고 있는 이 끔찍한 모순 앞에서 개미 투자자들은 그저 무력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조원에 달하던 허상의 가치가 허공으로 증발하며 누군가의 평생을 바친 땀방울도 가족의 미래도 간절했던 희망도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차가운 시스템 속에서 이 모든 비극은 그저 자본의 이동이라는 건조한 단어로 포장되지만 화면 속에서 조용히 지워진 그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찢겨진 삶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거대한 광기가 휩쓸고 지나간 황량한 폐허 위에는 단 하나의 마지막 질문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증발해버린 11조 원과 휴지 조각이 된 낡은 증서들이 우리에게 남긴 이 깊고 처절한 흉터는 과연 이 잔혹한 이야기의 진정한 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할 새로운 시작일까요? 11조 원이라는 거대한 신기루가 거치고 난 자리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한때 대한민국을 구원할 하얀 황금의 성지로 추앙받던 기업의 이름은 이제 주식시장의 잔혹한 역사를 기록하는 가장 뼈아픈 실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매일같이 춤을 추던 붉은색의 화려한 숫자들이 모두 지워진 자리에는
주머니가 텅 빈 사람들의 공허한 눈빛과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깊은 상실감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휴지 조각이라 부르는 그 낡은 주식 증서들은 사실 누군가의 간절했던 꿈과 미래가 갈갈이 찢겨나간 비참한 파편들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많던 11조 원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해버린 것일까요? 하지만 경제의 냉혹한 원리는 우리에게 서늘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돈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다른 누군가의 주머니로, 즉 몽상의 눈이 먼 자들의 손에서 차가운 현실을 설계한 자들의 손으로 그 주인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대중의 열광과 애국심, 그리고 벼락거지가 되고 싶지 않다는 처절한 공포를 연료 삼아 타오르던 거대한 불꽃은 결국 누군가에게는 막대한 불을 챙겨 떠날 수 있는 완벽한 탈출구가 되었고, 남겨진 이들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화상 자국만을 남겼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히 한 기업의 부도덕함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어리석음으로만 치부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원빈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근원적인 불안함과 단숨에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어하는 시대의 갈증이 만들어낸 집단적인 광기였습니다. 우리는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마법을 믿고 싶어 했고, 땅속에 묻힌 돌덩이가 순식간에 금으로 변하는 연금술이 존재한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차가운 목소리보다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거짓을 속삭이는 이들에게 기꺼이 우리의 귀와 지갑을 내어주었습니다. 결국 11조 원의 증발은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집단적인 탐욕과 두려움이 지불해야 했던 잔혹한 수업료였던 셈입니다. 이제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적이 과연 진정한 평화일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줍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이정달은 잊어. 이제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합니다. 인간의 망각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탐욕은 결코 박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얀 황금이라 불리던 리튬의 환상이 깨진 자리에는 이미 또 다른 이름의 혁신, 또 다른 이름의 기적을 빙자한 새로운 신기루들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금 유튜브에 자극적인 썸네일에 가슴 설레고 누군가가 던져주는 보물지도가 이번만큼은 진짜일 것이라며 스스로를 속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양이라는 이름이 남긴 이 깊고 처절한 흉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끔찍한 추락의 현장에서 무엇을 배웠느냐고 말입니다. 11조 원의 가치가 단숨에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는 잠시나마 깨달았을까요? 진짜 가치는 화려한 말잔치와 텅 빈 가능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구어낸 견고한 실적과 흔들리지 않는 진실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저 다음번에는 내가 먼저 그 열차에서 내릴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 다른 괴물이 시장에 나타나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도 주식시장의 전광판은 쉴 새 없이 깜빡이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누군가는 또다시 인생을 건승부를 던질 것이고 누군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약속된 땅을 향해 행진을 시작할 것입니다. 11조 원을 삼키고도 여전히 배가 고픈 이 탐욕의 바다에서 우리는 과연 다음번 신기루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깨지 않는 꿈을 꾸며 휴지 조각이 될 운명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사라진 11조 원의 잔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무겁고도 잔혹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